정경규 의원님과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젊은 청년들과 함께 해 주게 됐거든요. 저는 오늘 청바지를 입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청바지 살 시간이 없었어요. 네, 청년들의 에너지가 오늘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예. 그 옷차림이. 네, 굉장히 왜 수줍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B형 남자입니다. 예. 비용 남자는 나쁜 남자 약간 이런 기질이 있다고 그런 들었는데. 게 또 있고 좀 감수성이 풍부한데 약간 네. 좀 낯을 가리는 성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비형 남자랑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이해를 합니다. 같은 B형 남자로서. 네, 그래서 수행하시는데 마음이 더 잘 맞으시겠어요. 자, 오늘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 소개라든지 뭐 함께하게 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청년드림은행이라고 지역에서 부채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줄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떨리지만 저희 청년들의 이야기와 송영길 의원님의 에너지가 합쳐져서 좋은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프로 공작소 대표이사 이정현입니다. 38살이고요. 저희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는 제가 강기정 캠프에서 청년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 요즘 것들이 도시를 살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책임연구 맡으면서 지역 도시재생 사업들 컨설팅 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영국 사무관님. 김현국입니다. 네. 저는 탐험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핫 키워드죠.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을 반복적으로 저는 횡단하면서 그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과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1996년과 2014년, 2017년 세 번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사이클을 이동 수단으로 해서 제가 최초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이동 수단을 활용해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이죠. 유라시아 대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은 아니신가요? 마음만 청년이신 우리 사무관님 반갑고요. 네, 계속. 안녕하세요. 이번에 38주년 5.18 기념행사위원회에서 기념 행사지원 팀장을 맡았던 최지은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이 또 변화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염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또 느끼게 되었는데요. 겸해서 이번 토크 콘서트에 또 청년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된 점 너무나 영광이고 이 시간 되게 즐겁게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성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청년들의 모두의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곳에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곳의 한지성 대표입니다. 저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만 들어봤지만 정말 광주를 대표하는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청년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럽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몽골로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지금 그래서 피곤하신 얼굴이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수행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참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성과는 이제 이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인간적 신뢰가 확실히 쌓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남북러 철도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다시 간다 그러니까 좀 북미 간의 문제가 뚫리면 바로 좀 이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연결이나 이 북극 항로 개척 같은 게 합의가 됐고, 모스크바 스콜포의 의료 우리 서울대 분당병원이 병원을 위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 플랫폼 같은 게 좀 돼서 가장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러시아의 그 기술이 기초과학 기술이 좋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기술과 결합해서 청년 벤처 기업을 만드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미사일 성해 제거 기술이 우리나라 김치 냉장고 기술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것하고 러시아의 레이더 잡음 제거 기술이 우리나라 핸드폰의 이 품질, 통합 품질 개선 그 기술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러시아의 고도화된 군사 기술, 이런 기초과학 기술을 우리나라 청년들의 벤처 응용 기술과 결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어떤 청년 일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런 교류와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은 성심성의껏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부터 질문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박수민 은행장님. 사실 제가 생각하고 온 질문은 네. 이렇게 연령대가 높으실지 모르고 제가 질문할 질문인데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송영길 의원님이 그 정치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20, 30대들은 송영길 의원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송영길 의원님을 좋아하시고 또 지지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20, 30대 정치를 관심 갖는 청년들에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세 단어로 나를 아주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세 글자? 네. 송영길은 땡땡땡이다. 굉장히 고뇌에 빠지셨어요. 1시간 동안 말하라면 하실 분인데 그걸 줄여서 세 글자로 송영길은 땡땡땡이다. 네. 일단은 제가 정치인입니다. 송영길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말고 인간적인 송영길 의원님을 말씀하실 수 있는 단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단어가 어려우면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도 될까요? 우리 딸이 저한테 얼큰이라 그럽니다. 송영길은 얼큰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는 박수를 얻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네. 여성들이 저랑 사진 찍으면 얼굴이 작게 나온다고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저도 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아까 머리는 크지만 그만큼 든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얼큰이라는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네, 저도 세 좀 글자로 당황했는데 어쨌든 저는 송영길 의원님을 처음 뵀는데 느껴지는 에너지가 좀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커서. 굉장히 뜨겁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50년 동안 정치를 해오시면서 본인의 가치와 철학이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실 걸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들,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것처럼 그 흐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본인의 가치와 철학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인식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난처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세대와 공감하기 위한 노력. 제 아들이 95년생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군대 이제 제대해서 다시 대학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 아들이 휴가 나온다 그랬다가 비상 걸려서 휴가 취소할 때면 좀 약간 좀 걱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뭐 GP나 GOP에 근무한 게 아니어서 덜합니다만 만약에 휴전선 GP나 GOP 아니 NLL 백령도 해병대 이런데 아들을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가슴이 덜컥덜컥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아빠 왜 정치해? 정치인 이기도 없는데 별로 우리 아들 딸은 정치에 대해서 별로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을 총을 들려가지고 휴전선에 대보내 놓고 상대방 보이면 쏘아 죽여라. 많이 쏘아 죽이면 잘 죽였다고 훈장을 달아주는 이런 비겁하고 무능한 정치를 끝내야 되지 않겠냐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아들들 더 이상 총 들여가지고 아니 휴전선에서 어디 중국이랑 일본하고 지금 맞대고 있으면 마음이나 괜찮죠. 같은 동족끼리 그 하나씩 더 쏘아 죽이라고 이렇게 총 들여놓고 비겁하게 어른들은
뒤에 숨어가지고 잘 싸운다고 박수 치고 있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사실. 답변의 대답이 됐나요? 답변이 네. 자녀와의 스킨십을 잘 네. 갖고 있는 걸로 네. 그 인식을 키우신다는 젊은 걸로 세대 대표인 이해하겠습니다. 자녀와 네, 스킨십을 네, 네. 또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네. 저 계속 카톡도 하고 근데 잘못했다가 내가 우리 딸한테 소리 들은 게 딸하고 찍은 사진을 카톡에 올렸다가 아니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우리 딸한테 항의를 받고 아빠는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인스타그램에 왜냐면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다녀요. 158만 원짜리 월급을 받고 오.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정규직이 됐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그 된 날 소주 한 병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들의 아픔을 아느냐? 아빠는 고관대작이라 모르지? 어? 나는 158만 원 무기계약직 되더라도 돈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직장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나와의 관계를.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올리면은 그거 알려주면 어쩌려 그러냐고 항의해서 금방 내가 삭제를 했는데 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딸은 91년생, 우리 아들은 95년생인데 네네. 우리 딸은 직장 지금 비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우리 아들은 3학년 이제 졸업하면 뭐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서 계속 저랑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고 이 텔레그램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인 딸의 아픔을 함께 누리면서 청년들의 아픔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군대에 간 우리 아들로 인해서 그런 또 군인의 그런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예, 이번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네. 질문뿐만이 아니라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과감하게 팩트 체크해 주세요. 예, 과거에 김하중 한중대사의 활동들을 보고 외교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동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특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봤지만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의 다양한 인맥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온 보도자료를 찾아봐도 송영길 의원님의 사진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푸틴과 친하시다면 얼마나 친하신지 뭐 카톡을 하시는 정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 그 인맥들과 러시아에 가시면 보드카라도 한잔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만약에 북방 경제 협력을 이루신다라고 하실 때 그 인맥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의 청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쪽으로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실지 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먼저 첫 번째 질문. 뭐 개인적인 친분이 뭐 같이 술 마시고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고 제가 인천시장 때 이제 인연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인천시장 때 크레물린의 초청을 받아서 오르지나 두르비지라는 게 이게 우호 훈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훈장을 받은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6번째 만난 건데 어찌됐건 장관들 다 서 있는데 지나가다가 송영길을 보더니 이게 포옹을 할 정도의 그런 이제 스킨십을 할 정도의 이제 인연이 된 거고요. 대통령은 푸틴이 교황님도 1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사람인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푸틴은. 그러나 이제 푸틴 밑에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지금 볼로딘 하원의장, 트로토니프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상원 하원의원들, 에피파노바 부의장 이런 사람들은 카톡도 하고 친구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주시죠. 이런 북방 협력으로 인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답답한 이 한반도도 아니고 이 남쪽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걸 좀 뚫고 여기처럼 오토바이 타고 막 그냥 차 타고 금강산 건너에서 나진 핫산 이 청진에서 명태국 먹고 그냥 저리 핫산을 넘어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는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주 벌판이 옛날에는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토지라는 소설을 보면 박정리 씨가 써놨잖아요. 봉건적 신분제도에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 쌍놈 처벌을 받던 사람들이 만주로 다 가서 자기 실력을 펴고 돈도 벌고 있잖아요. 박정희도 왜 만주로 갔겠어요? 출세하고 싶고 뭔가 기회가 있는 서부 같은 땅이 만주였습니다. 일제시대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개척 정신이 다 사그러지고 다 이런 뭔가 성장 동력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북방을 뚫어서
제2의 서부 개척처럼 뭔가 좀 우리 아이들이 중국이나 시베리아로 비단길 철의 실크로드를 보아라고 해서 사업 기회를 만들고 이 일자리를 찾는 시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답변이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네, 앞서 이제 송영길 의원님의 참 넓은 인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세계적인 인맥하면 우리 김영국 탐험가님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예, 유라시아 대륙을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인맥들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요? 곳곳에 아이들이 많다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 송영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정부 기구 수장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큼지막한 인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청년이었고 한 개인으로서 아까 유라시아 대륙과 23년 동안 인연을 맺으면서 저의 인맥은 현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EBS에서 4부작 그 유라시아 상대로 해서 4부작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며칠 전에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인민 가수, 그 다음에 인민 연극인 이런 분들도 뭐 방송국하고 가니까 쉽게 맺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하자마자 제가 유라시아 대륙 횡단도로에 대한 자료를 거의 다 구축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대륙 횡단도로를요. 귀국하자마자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요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정보들을 공유를 했고 저는 이걸 이제 시장으로 형성하고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분도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인맥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횡단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가 연결이 됐어요. 우리는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 변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도시들은 시베리아 철도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횡단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자동차와 물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 주유소, 숙박시설 이것들이 커지면 도시가 되겠죠. 이건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포장률이 높아지면서 철도가 가지고 있는 물류 운송 경쟁력을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물류 운송들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따끈따끈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 네트워크를 따라서 다국적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지구 오지까지 진출합니다.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리단 과일을 가지고 개인의 상인들이 툰드라 오지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들이 기회고 저한테는 그 기회가 인연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북방의 유전자를 가진 우리 젊은이들 의원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향해서 아주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모터사이클만 해도 1년에 100명 이상 횡단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수만 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또 캠핑카 공화국이 됐죠. 캠핑카 그 꿈도 다 유라시아 횡단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뭐 저는 네. 네, 세계를 탐험을 하면서 정말 각 세계의 어떤 시장의 가능성들이 보이겠어요. 그런 가능성들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셔도 참 좋은 기회가 열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청년들의 최대 고민, 관심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 보니까 청년들의 관심사인데 자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 어떤 관심사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일자리, 취업, 예. 자, 그러면 맞는지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자기의 관심사 하나씩. 자, 하나, 둘, 셋. 부채, 결혼. 누가 부채 얘기했어요? 정말요? 은행장인데 부채가 많아요? 네, 빚이 많습니다. 아이고. 네, 심각하네요.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될 텐데, 청년들의 이런 결혼 문제도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난 시기입니다. 정말요? 네. 훌쩍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 제가 얼굴은 이렇지만, 네, 좀, 나이가 좀 많이
좀 지나온 시간이고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그 나이와 보다는 훨씬 동안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함께하세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결혼 정년기의 시기가 보통 30대를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하려면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뭐 요즘은 이제 집을 사기에도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또 때론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지만 워킹을 가서 그곳에 좀 문화를 즐기고 또 그곳에서 머물 수 있을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서 결혼 정년기 시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님께 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뭐 북방 경제 협력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전문가로서의 의견인데 지금 따님도 계시고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또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결혼을 앞두고 또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실 때 또 어떤 생각을 또 하시고 결혼을 또 하셨는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24살에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 안 와우. 이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건 이야기네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24살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감옥에 나와서 학교도 제적되고 인천에 노동자로 살자 그래서 제가 인천 부평에 골로에다가 이불하고 우리 형님 집 밥상 하나를 몰래 가지고 가서 들고 가가지고 이제 골로에다 밥 끓여 먹고 시작한 게 85년도 여름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이화여대 다니다가 학교를 때려치고 구로공단에 노동자 생활하겠다고 가 있어서 제가 이제 밤에 신도림역에서 만나서 오뎅 먹고 데이트를 하고 맨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모여 살자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은 게 24살에 의도적인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동거부터 하라는 게 의도적인 거죠. 이거는 동거부터 하라는 얘기인가요, 혹시 설마? 아니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직장이 있었잖아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게 되고 또 직장이 있더라도 워낙 급여가 적으니까 주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커밍 순. 기다려도 되나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시작. 다음 달부터? 달부터.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청년들의 문제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표 한 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지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자리도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그 북방 외교를 하시면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니시면서 최전방 현장에서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여기 이제 남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나 이러한 현장에서도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저희가 여기 안에서 있는 고민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던가 진짜 이제 좀 더 한반도 평화가 됐을 때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청년들이 통일에 대비해서 가져야 할 어떤 중국을 보면서 제가 칭화대학에서 1년 있었습니다. 칭화대 앞에 카페들 보면은 그 칭화 투스파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창업을 엄청 중국 공산당이 지금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공무원, 이게 공시, 노량진 학원에 가서 공무원 되는 거, 고시 보는 것, 그 다음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에 다 목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동력이 죽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가면 이 사회가 비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도전해서 창업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 또 이게 금융을 뒷받침해주는 걸로 대폭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내가 사장이 되겠다. 누구한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이 되겠다. 자본주의의 꽃은 자본가입니다. 자본가가 되자라고 나는 맨날 노동자가 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소자본가라도 자본가가 돼서 한번
창업을 해보자 이런 정신을 부추기는 그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실패가 허용되고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동력이 잃어버릴 것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는 그런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노동자가 아니라 네, 리더가 되기를 네,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또 신북방정책, H경제벨트, 북방경제 같은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국 탐험가님께서 시베리아 횡단을 하면서 또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 많은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마디만 네, 질문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게 이제 남북이 이렇게 현재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탐험가로서 저에게는 유라시아 대륙과의 만남이에요. 네, 의원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과 러시아가 그 경제 구상 속에서 철도 연결이 아주 주 화두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관심 있을 거라고 봐요. 이 한반도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파리와 런던까지 가는 것은 의원님의 꿈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에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고 모두의 꿈인데 그 철도를 이제 놓는 것도 어찌됐건 미국하고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북측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북한이 또 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런 상황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트럼프가 아니면 김정은과 만나서 저렇게 대담 만난 게 불가능해요. 이 워싱턴에 있는 소위 외교 전문가 무슨 한반도 전문가들 이야기 들었다가 100% 안 됐습니다. 트럼프 같이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됐고 그래서 저는 총괄 본부장 만날 때부터 문재인 후보님한테 훨씬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절대 비판적인 말 하지 맙시다. 트럼프가 훨씬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후보께서 멘트를 해왔습니다. 타임지 인터뷰할 때. 타임지 탑 니고시에이터 사진 들어간 거 제가 우리 이지수 대변인과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거를 정말 그 타임지 표지로 현직 대통령이 아닌 야당 그것도 경선 중인 대선 후보를 집어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 작업한 겁니다. 편집진한테 설득하고 타임지가 표지 인물로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팀을 데려다가 팽목항까지 가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 팽목항에 있는 유가족들이나 사람들의 반응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구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응이 훨씬 좋구나. 이걸 보고 타임지 표지로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회의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표지 인물로 탑 니고시에이터라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가게 됐고 그것이 우리 마지막 선거운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거운동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탑 니고시에이터가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가 돼서 위대한 중재자 협상가가 돼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감격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기회의 창을 북이든 남이든 놓치지 말고 잡아서 내가 북한테는 절대 이번에 친미국가로 가라. 중국하고도 사이 척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미국을 속이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트럼프랑 터놓고 확실히 비핵화로 가서 친미국가로 가야 미국이 북한을 살려주지 중국이 못 살려줍니다. 북한이 사는 길은 뭡니까? 체제 보장 받는 거라고 경제 발전하는 건데 이건 미국만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주지시켜서 노력을 하고 있고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앞으로 많은 저희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우리 청년들의 이런 참신한 질문 그리고 답변들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우리 청년 대표들에게 우리 의원님과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짧게 듣고 우리 의원님의 마무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좀 아우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채도 그렇지만 정책에 대해서나 이야기하실 때 보면 많은 것들이 준비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행사가 그래도
당대표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나오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긴 이야기는 못 나눴지만 저는 그 느낌만으로도 잘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지역의 이 3명 중에 1명의 청년들이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2천만 원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는 그것은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이 돌아가셔서도 그런 문제를 잊지 않고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국 장관님. 예, 저는 이제 제가 제 말이 좀 많은데 결국 이 말은 다 의원님 팬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이제 이동의 자유가 확대가 됐죠.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 저편의 정보들이 실시간에 들어오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유목민의 등장인 거죠. 이제 저희들 청년들의 가슴에 지구가 하나씩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를 캔버스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대죠. 바로 이것이 저는 청년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눈을 가진 사회, 그 사회를 저는 송영길 의원님이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송영길 의원님의 그 빛나는 열정, 에너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거 문제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송영길 의원님께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들 말씀하신 내용에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주시고 같이 함께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청년들이 어찌 보면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 받아가시려고 했는데 송영길 의원님의 에너지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준 이 시간이 참 더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송영길 의원님의 마무리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영길 의원님을 얼마 전에 지척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용섭 시장님 마지막 요새 때 그때 정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시도 낭송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신앙송을 또 여기에서 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대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우리 나중에 우리 따로 시간 내서 한 번 더 소통을 하고요. 우리 네. 청년들을 위한 제가 주거 문제 프로그램을 곧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축의금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앙송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신앙송이 문익환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입니다. 낭송 그때 우리 조기영 의원 출판 기념회도 한번 내가 했고 그러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트럼프 트위터 확인하고 오늘도 이상 없구나,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이 분단의 벽을 뚫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 왔던 그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낭송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시에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무슨 배경음악도 해주는가? 꿈을 비는 마음 늦봄 문익환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말로 꿈 아닌들 오는 법이 없다네. 그러니 벗들이여 보름달이 뜨거든 정화수 한 대접 떠놓고 진주 같은 꿈 하나 점지해 주십사고 천지 신명께 빌어보지 않으려나.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휴전선 155마일을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의 바다로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된 북녘답 한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답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것은 5천만 결의 순례지가 되겠지요. 그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됐던 우리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마리외다. 벗들여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을 어떻겠어. 철들고 샘들었다는 것들은 다 죽고 동남 동녀만 남았다가 쌍쌍이 그 앞에서 혼례를 치르는 꿈. 그곳에는 박달나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꿈. 그리고선 동해바다를 치솟아 오르는 용이 품에 안기는 태봉을 얻어 딸을 낳고 아침 햇살을 타고 오르는 황금빛 소리가 덮치는 꿈을 얻어 아들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꿈마리에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을 어떻겠어. 그 앞에 샘이 솟아 서해바다로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투만강을 건너 만주 벌판까지 펼쳐지는 꿈. 한려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펼쳐지는 꿈. 그리고 우리는 짐승이 되어 산과 들을 뛰노는 꿈. 새가 되어 신나게 하늘을 나누는 꿈. 물고기가 되어 펄떡거리며 강과 바다를 누비는 어처구니 없는 꿈마리에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의 비나이다. 건강하고 싱싱한 꿈 한 자리, 평화롭고 자유로운 꿈 한 자리 부디 점지해 주사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추신 송영길 의원이셨습니다.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송영길 의원님께 축하 꽃다발 증정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 같이 서서 축하 꽃다발 함께 맞이해 주시죠. 네, 굉장히 수줍은 미소로 오늘 콘서트를 축하하고 앞으로 더 큰 정치를 더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증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꽃다발 준비해 오신 분들 지금 증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송영길 의원님과 함께한 평화를 노래하다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송영길 의원님의 가치를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 같이 통일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노래 다 함께 부르면서 오늘 평화를 노래하다 송영길의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과 다 함께 이곳에 올라오셔서 여행을 떠나요 함께 노래 부르면서 행사를 마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네. 네, 내일 여러분 무대 위로 차수 선수가 이쪽으로 올라오시고요. 언덕이 트는 우리 의원님들 이쪽으로 올라와 주세요.